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좋을 안녕하세요, 좌니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The termination of a lease 혹은 rental agreement.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expiration of the term,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, lack of quiet possession, 그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조용하게 사용치 아니한 경우,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. Repairs for habitability, 그 주거에 알맞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리와 관련된 계약 해지가 있겠습니다. Eviction or operation of law, 그 퇴거 조치,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. 다음에 surrender, abandonment. surrender는 그 임차인이 정식으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고요. abandonment는 일방적으로 그 포기하는 경우입니다. 다음에 breach of conditions, 어떤 그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고요. 다음에 destruction of the premises, 그 해당 부동산이 소실되는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인데요. 그 리스인 경우에는 벌써 딱 사전에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그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되고요. 렌탈 어그리먼트,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그러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30일의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month to month, 그 매달 다시 갱신되는 그러한 임대차 계약에서는요, 주로 30일 사전 통보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60일 사전 통보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달보다 적은 경우, 예를 들어서 매주 갱신되는 그러한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그 갱신 주기, 즉 1주간의 그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lack of quiet possession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아파트 랜드로드인 경우에는 그 주거 환경을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한 환경으로 유지할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용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러한 입주자에 대해서 시정을 명령하고 또 그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. 또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입주자들이
어떤 소란으로 인해서 어떤 그 피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그 임차인 측으로부터 이 계약 해지를 그렇게 제기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캘리포니아 시빌 코드, 그 캘리포니아 민법에서 그 랜로드가 그 임대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, 다음에 어떤 필수적인 어떤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예를 들어서 그 상수도 배관이 이렇게 파열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to show to prospective tenants, buyers or appraisers. 그래서 그 다음에 차기 그 입주자, 그 잠재 임차인에게 그 집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 구매자에게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. 보여주기 위한 목적, 그리고 또 감정인에게 그 집을 공개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해당 그 임대 부동산이 abandoned, 그게 유기된 경우, 일방적으로 버려진 경우 또 들어갈 수 있고요. 다음에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임대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repairs for habitability가 있는데요. 이 habitability라 함은 이 bare living condition, 그러니까 어떤 몸에 어떤 특수한 기구를 사용치 않고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 환경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분진이 심하거나 혹은 뭐 가스가 있어서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든지, 아니면 소음이 심해서 귀마개를 해야 된다든지, 뭐 날카로운 것들이 많아서 반드시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한다든지, 그렇게 되면 bare living condition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주거 환경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 입주자는 그 랜로드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. 그 랜로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사항을 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. 근데 만일 그 랜로드가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그 입주자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는데요. 하나는 그 최대 한 달치 임차료를 사용해서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고요. 근데 이러한 방법은 1년에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단 이러한 수리를 위해서 그 임차인 자신에게 그 수리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.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문제가 있는 그 임대지를 abandon, 일방적으로 포기해버리는, 유기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eviction or operation of law, 퇴거, 그리고 어떤 관련 법의 적용에 의한 그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되겠는데요.
이빅션, 퇴거라 함은 그 세입자가 그 렌트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어떤 불법 행위 혹은 계약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그 세입자를 그 임대 공간에서 그 퇴거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. 이 이빅션과 관련해서 retaliatory evict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. 이것은 보복적 차원의 퇴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너무 지나치게 뭐 불만 사항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에 대한 수리로 그 랜로드와 좀 마찰이 있어서 혹은 그 세입자가 그 렌트를 납부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 랜로드와 세입자 간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랜로드가 어떤 보복적 차원에서 퇴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retaliatory eviction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. 다음에 이 세입자가 테넌트가 그 렌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랜로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서 퇴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밟아야 되는 절차는요. 일단 3-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지문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. 이것은 3일 안으로 체납된 밀린 렌트를 납부하든지 아니면 퇴거하라는 그러한 통보문이 되겠고요. 여기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을 제외한 날짜를 말합니다. 따라서 만약 수요일에 이 통지문을 전달을 한다 그러면 목요일, 금요일,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요. 월요일 자정까지 이 어떤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. 물론 그 월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. 이러한 통지문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렌트의 납부라든지 퇴거가 없는 경우에는 랜로드는 unlawful detainer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항을 그 테넌트에게 전달을 하면 테넌트는 그 5일 안으로 5일 내로 무조건 그 퇴거를 하든지 아니면 왜 점유를 하는지 어떤 그 사유서를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럴 경우 주로 그 테넌트는 prejudgment claim of right of possess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은 어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지금 현재 거주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되겠습니다. 만일 이러한 unlawful detainer 이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어떤 퇴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랜로드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writ of possession 그 점유영장을 발급받아서 그 법원에
셰리프가 강제적으로 그 5일 이내로 강제적으로 공권력으로 그 퇴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럴 경우에 그 세입자의 물건들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듯 퇴거 절차는 최소 기간이 13일이면 마무리될 수 있지만, 예를 들어서 이 unlawful detainer, 이 과정 중에 그 테넌트가 어떤 답변서를 제출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상당 기간 더 소요될 수가 있겠습니다. surrender 혹은 abandonment가 있는데요. surrender는 그 테넌트가 자발적으로 그 계약을 해약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abandonment는 그 임대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유기하는,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테넌트가 14일 이상 그 렌트를 체납한 경우, 또한 랜로드가 판단하기로 그 임대부동산이 유기된 것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확실한 어떤 정황이 있을 경우, 그 랜로드는 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라고 하는 통지문을 15일간 그 임대부동산의 문이나 유리창에 부착을 할 수 있고요. 아니면 18일간을 이러한 통지문을 그 우편함에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 그 테넌트로부터 어떠한 그 임대부동산이 어벤던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답변이 없는 한 그 임대차 계약은 소멸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그 임대차 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위반을 함으로써 이 계약이 해지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. 마지막으로 destruction of the premises, 그러한 그 임대부동산이 파괴되는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됩니다. 근데 완전 파괴가 되지 않고 어떤 일부분만 경미한 어떤 손상이 있을 때는 테넌트는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임대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. 네. 그럼 이것으로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